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바로 압력 용기입니다. 근데 이거요, 그냥 커다란 물탱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딱 1kg. 그 이상의 압력이 걸리는 순간부터 이 용기는 사실상 폭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요. 법에서 왜 압력 용기 취급을 까다로운 특별 교육 대상으로 정해놨는지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할 일은요, 그 딱딱하고 어려운 법 조항들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생존의 언어로 번역해드리는 겁니다. 베테랑의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 진짜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수칙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기계의 숨통을 틔워주는 안전밸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실까요? 법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죠. 정기적으로 점검해라. 근데 현장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제일 먼저 밸브가 고착되진 않았는지, 납봉인이 멀쩡한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 숨구멍이 막히는 순간 그 결과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죠. 이 말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안전밸브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대폭발을 막아주는 여러분의 유일하고도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압력, 그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숫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파열의 신호죠. 아니, 왜 하필 1kg일까요? 5나 10도 아니고 법이 이 숫자를 콕 집어서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딱 이 지점부터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강력한 경고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부식 지점 하나가요, 이 압력을 받으면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총알 파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 딱 1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뇌리에 박아두세요.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위험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에이, 겨우 1kg 가지고 뭘, 이런 생각 드시죠? 바로 그 마음, 그 방심하는 순간에 사고는 어김없이 터집니다. 세 번째 규칙입니다. 이건 어쩌면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바로 설치, 그리고 진동의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 헐겁게 풀린 기초 볼트 하나. 이게 계속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면 그 작은 진동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 거대한 쇳덩어리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리는 겁니다. 법이 그토록 설치 기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정말 작은 실수 하나, 그게 모든 걸 날려버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재앙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시작돼요. 자, 이제 네 번째 규칙입니다. 이건 정말로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는 철칙, 바로 잠금 장치와 표지판, 즉 로또 절차에 관한 겁니다. 로또 법에서는 복잡하게 써놨죠. 근데 이거 제가 현장 용어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든 뭐든 밸브를 열어서 날 죽이지 못하게 막아라. 이겁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간단하죠? 자, 이 세 단계, 간단하지만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순서입니다. 압력계 영 확인하고 밸브 잠그고 태그 붙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3단계, 그 열쇠요. 동료한테 맡기거나 어디 걸어두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작업을 하는 바로 내 주머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로또의 단 하나뿐인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내 목숨은 내가 챙기는 겁니다.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규칙입니다. 아, 또 서류 작업 얘기냐,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서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활동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검사 기록은요, 말 못하는 이 기계의 건강검진 차트나 마찬가지예요. 벽이 얼마나 얇아졌는지, 용접부에 실금이 생기진 않았는지, 우리 눈으로는 못 보는 기계의 비명을 이 데이터가 잡아내는 겁니다. 터지기 전에요. 평소랑 다른 이상한 소리나 진동이 느껴진다? 그거 기계가 여러분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나 지금 아프다, 나 좀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보내는 직접적인 요청이란 말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 오늘 5가지를 쭉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법규는요, 그냥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일 뿐이에요. 딱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냥 법 조항 몇 개 외우는 걸로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글자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죽지 않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셨습니까? 결국 여러분을 살리는 건 두꺼운 법전이 아닙니다. 바로 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여러분의 경계심과 철저한 확인 습관입니다. 그게 진짜 생명줄이에요. 자,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밸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주머니 속 열쇠 다시 한번 만져보십시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반드시 살아서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설비 중 하나인 압력용기. 워낙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잠재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압력용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압력용기 사용 현장의 안전 보건을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압력용기란 용기의 안과 밖에서 액체나 기체에 의해 일정한 압력을 받는 용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압력에 대한 저항 능력을 갖춘 탱크라고 볼 수 있죠. 기압, 수압 등의 압력을 받는 압력용기는 항상 파열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관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의 방심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많이 쓰이는 만큼 평상시의 관심과 기본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산업 현장의 활용도에 따라 압력용기의 종류도 이렇게 다양한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압력용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더욱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압력용기가 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이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마침 저기 작업하고 계신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선 압력용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현장에 압력용기를 두고 공기를 저장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압력용기에 저장된 공기를 활용해 설비를 작동시키는 데 주로 활용합니다. 압력용기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저장용기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이 압력용기를 사용하죠. 저장용기 외에는 어떤 압력용기들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반응기는 약품이나 셀룰로이드 등을 가열하고 혼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력용기인데요. 화학 반응이 최적 조건에서 최대 효율로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 교환기는 말 그대로 서로 온도가 다르고 분리되어 있는 유체의 열을 교환하는 장치인데요. 물이나 기름, 작업용 유체 등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데 쓰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탑조류로 보다시피 압력용기 자체의 높이가 아주 높아서 공장 외부에 세워져 있죠. 비등점의 차이가 있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거나 기화시켜 각 성분을 분리할 때 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압력용기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제작된 후 사용자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력용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압력용기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완성되는 압력용기의 제작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면에 의해 소재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밴딩 롤러를 이용해 원통을 만들고 머리 부분인 경판을 만듭니다. 몸통 부분과 머리 부분의 용접까지 완료되면 수압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설계된 압력 이상으로 용기가 수압을 견디는지 테스트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내압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전처리, 도장 작업을 하게 되고 비로소 압력 용기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압력 용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압력 용기는 압력을 직접 받는 부위와 받지 않는 부위, 그리고 안전 밸브와 계기류 등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압력을 받는 부위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몸통인 동체와 경판이 있고, 압력 용기 안에 유체를 공급하거나 안에 있는 유체를 밖으로 빼내는 데 사용하는 노즐, 노즐과 노즐을 연결하거나 노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플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을 받지 않는 부위에는 압력 용기를 지지해주는 받침대와 운반할 때 용기를 들어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리프팅 러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제작된 압력 용기는 사업장으로 판매되기 전에 안전인증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외관의 손상이나 변형, 깨짐이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 이음부와 노즐부, 맨홀에도 누설의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동판과 경판처럼 압력을 받는 부분의 두께는 반드시 설계 기준에 맞아야 하고, 압력 용기의 내면 역시 변형이나 손상이 없고 부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은 바로 용접 이음부인데요. 용접 이음부는 제작 과정에서 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살펴봤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하고,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때는 자체적으로 액체 침투 탐상 검사를 통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된 부위는 전문가가 진행하는 방사선 투과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름판의 설계 압력이나 최대 허용 사용 압력, 설계 온도 등의 중요한 정보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제작되는 압력용기. 사용 현장에서는 이 압력용기를 초과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압력용기를 초과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호장치의 종류와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력 용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호 장치에는 안전 밸브, 파열판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안전 밸브는 일반 압력 용기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압력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에 따라 안전 밸브도 다르게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증기나 공기를 저장한 경우에는 일반 안전 밸브를 사용하고, 물을 저장한 경우에는 릴리프 밸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안전 밸브는 압력 용기 내부의 압력이 허용 압력을 초과할 경우 압력을 낮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전 밸브가 작동되면 압력이 곧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장 근로자들이 분출되는 압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가급적 압력 용기 위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압력 용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안전 밸브는 설정 압력 이상으로 압력을 받으면 작동하는데 안전 밸브 자체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안쪽에 녹이 슬거나 점성에 있는 물질이 굳어서 작동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 밸브를 설치하고 나서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압력계와 함께 살펴봐서 내부 압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압력 용기를 관리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압력 용기 외부에 손상은 없는지, 압력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매일 확인하고 기록해 둡니다. 압력계의 경우 겉에 최저 최고 압력을 표시해 쉽게 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네요. 압력 용기의 또 다른 방호 장치인 파열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급격하게 압력이 상승할 위험이 있거나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주위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죠. 파열판은 주로 압력 용기 중 가는기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름 그대로 압력 용기가 초과 압력을 받게 되면 판이 파열되면서 압력을 낮춰주어 압력 용기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력 용기가 과한 압력을 받았을 때 폭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호 장치들. 이러한 방호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꼭 놓치지 말고 위험 설비에 대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 검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인 안전 검사 외에도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압력계와 온도계의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용접 부위의 경우 비눗방울을 용접 부위나 배관 연결 부분에 뿌리고 기포가 나는지 확인해 이상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플랜지 연결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켓은 손상되거나 빠져 있으면 안 되고, 볼트와 너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나사가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지대와 기초 볼트 역시 손상이나 휘어짐이 없어야 하고 기초 볼트가 확실하게 잠겨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들이 적혀 있는 이름판도 잘 부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압력 용기와 방호 장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2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방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압력 용기에 대한 안전 검사와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재민 씨, 이 반응기 관리 안 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 네,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내부 다 열고 청소 좀 해줘.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보자. 이제 조립은 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가동을 시켜볼까?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압력 용기의 유지 보수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기 내부를 청소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노즐 부분과 소켓의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인데요. 따라서 유지 보수 작업을 할 때는 압력 용기에 부착되는 부품들과 노즐 부분을 확실히 조여야 하고, 압력 용기를 다시 작동시키기 전에 확실하게 조여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여기가 아니고. 공기가 되는데. 이유도 모르는 채 갑자기 발생한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고만 작업자. 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압력 용기의 설계 압력 이상으로 공기를 저장했기 때문인데요. 압력 용기가 설계된 것 이상으로 강한 압력을 받게 되면서 용기의 측면인 경판과 동판의 용접 부위가 약해져 파열되었고 폭발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압력 용기에 안전 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한 압력으로 인해 압력 용기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밸브를 꼭 설치해야 하고, 작업자는 평상시에 압력 용기의 외관과 함께 압력계와 방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는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 잊지 않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압력 용기 사용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례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압력 용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방법들을 지키면서 사용한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현장에서 압력 용기를 오래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 요령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기 저장용 압력 용기의 경우에는 공기가 저장되면서 압력 용기 안의 공기와 외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응축수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 응축수를 자주 배출하지 않으면 용기의 내부가 부식되어 압력 용기의 사용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저장용 압력 용기는 응축수를 잘 배출하는 것이 오랫동안 압력 용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압력 용기의 위험성과 함께 압력 용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흔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일수록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일,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가족과 동료의 행복을 지키는 약속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안전수칙 준수 꼭 지켜주세요.